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진명입니다. 여러분, 잠시 쉼표를 마치고 더 큰 걸음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왔습니다. 변함없는 따스한 애정으로 저희 지대방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은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요. 생명과 성장을 의미하는 푸른색과 또 통찰과 직관의 동물 뱀이 합쳐서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저희 BTN 불교 TV가 개국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95년 3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불교 TV 방송국으로 세워진 이래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방송포교 30년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은 BTN 불교 TV, 불자들의 진정한 대표 방송 행복 중심 채널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는 BTN 불교 TV의 개국 30주년과 새롭게 시작하는 지대방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손님께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시죠? 우리 이계진 향적거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또 지대방에서 뵙게 돼서 너무 네. 감사하고 진명 스님 뵙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네. 지내셨습니까? 예. 네. 이렇게 지대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한데요. 우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 텔레비전 BTN 시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늘 이렇게 BTN을 보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보니까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친정에 온 기분이라고.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인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진명 스님이 질문하는 대로 또박또박 대답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들 우리 시청자들이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렇지만 또 오도 이촌 뭐 이런 네. 식의 파트타임 농부가 아니라 우리 거사님께서는 어느새 네. 농사 농사 경력이 30년을 네. 넘기셨어요. 요즘은 농한기라 좀 한가하시겠죠? 네. 네. 30년, 내년이 30년이 돼요, 사실은. 네. 내년인 30년이 되고, 거기서 살면서 이제 농사도 꽤 지어서, 흉내내는 농사가 이제는 곧잘 짓는 농사가 됐는데, 네. 그러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농사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런데 네. 이제 옛날에는 겨울에 농한기 그랬는데, 네. 지금은 사실 농촌에서도 겨울은 겨울대로 바쁘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축산농가 뭐 이런 네. 분들은 1년 내내고 네. 또 겨울에들도 농사 짓는 분들이 뭐 교육도 받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예. 새로운 농법 교육이라든지. 예. 근데 저는 그런 농사꾼은 아니지만 농사 흉내를 내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겨울에는 네. 뒷산에 가서 뭐 뗄나무 해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장작 준비한 거 뭐 네. 패서 뭐 이렇게 하고 겨울이 되니까 또 손님들이 꽤 와요. 네. 제가 또 그동안 알고 지냈던 여러 인연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그분들하고 만나는 시간, 차 마시는 시간. 네. 그리고 뭐 제가 문학 전공을 했으니까 늘 그저 글 좀 쓰고 네. 책 읽고 그 네. 일상인데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향적 거사님은 네. 그냥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잖아요. 예, 제가 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네. 네. 요즘은 농사를 몇 가지나 어떻게- 농사철에는 네. 대개 그 물어보는 분들이 그걸 궁금해해요. 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 중에 시골 생활 새로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남이 하면 나도 심고 싶은 거. 그리고 또 모처럼 놀러 온 분들이 꼭 네. 뭘 구원해요. 네. 아, 어디 가니까 뭐도 심었던데 당신도 그거 심어봐. 그러다 보니까 대충 30가지쯤은 돼요. 근데 뭐가 그래 많지 그러는데 네. 하나하나 꼽아보면은 한 30종 금방 돼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마트 자주 안 가셔도 되겠네요. 거의. 근데 이제 아직 좀 성장이 덜 됐다든지 네. 올해는 벌레가 다 먹어서 네. 농사가 안 됐다든지 이럴 때 네. 그다음에 뭐 달걀이라든지 육류, 네. 해물 그런 거는 아무래도 마트에 그렇죠. 가야 되니까 마트에 가야죠. 그 밖에 웬만한 네. 소소한 거는 집에서 네. 거의 해결이 됩니다. 건강식입니다. 건강식. 네. 네. 건강한 밥상을 네. 우리 거사님이 다 준비하시는군요. 그냥 네. 옛날 사람들이 살던 방식대로 살아보니까 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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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N 나들이는 지금 얼마 만에 하시는 건가요? 이 BTN 불교 TV의 시작을 네. 함께 해주셨던 우리 이계진 향적 네. 거사님이신데 네. 어설프고 부족했으나 이 신심과 열정만은 충만했던 그 BTN 그렇습니다. 불교 TV가 어느새 개국 30주년이래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네. 1995년이군요. 전 잊고 있었어요. 30주년이라고 그러시죠. 연락이 와서 네. 아 그렇겠네. 내가 그때 이럴 때니까 아 그렇겠네. 네. 몰랐어요. 30주년 됐다는 것을 1995년에 그 개국을 했으니까 그렇죠. 30주년인데 어설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거대한 방송이라는 거를 불교계에서 네.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쉽지 일입니다. 않죠. 네. 인적 구성, 재정 문제, 네. 무슨 건물 시설, 네. 뭐 이런 기계 설비,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려운 신혼살림 하듯 네. 시작했는데 그때 들어온 인재들은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아직까지도 인연을 맺고 있는 멤버들이 한 두세 명이 있거든요. 네. 오늘 딱 와보니까 여기 전무님이 초기 멤버인데 초기 전무가 멤버죠. 되셨더라고요. 네. 유건욱 전무신가? 예, 유건욱 전무죠. 아, 네. 평사원이 전무가 되는 세월이었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때 모두 어설프고 전문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신입사원. 네. 전문인 데려오려면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못 데려오죠. 네. 처음 불교 TV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아, 그게 저로서는 참 힘든 일이었는데요. 네. 1995년 제가 프리랜서가 막 됐을 때예요. 프리랜서가 됐는데 이 방송 출발할 때 같이 여기 와서 일을 하신 분이 저희 선배 KBS 아나운서 실장을 지내신 김승한 아나운서였어요. 네. 대한뉴스를 했던 네. 뉴스의 달인이죠. 최고로 뉴스. 네. 오늘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아무개 씨, 저 어렵지. 아이고 시간 어려울 텐데 나 좀 도와줘. 무슨 말씀이시냐 그러니까 내가 BTN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관봉 같은 사람이 이제 호가 사회에서 네. 부르는 호가 관봉이에요. 네, 네. 관봉 같은 사람이 와서 좀 빛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저로서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프리랜서가 돼 갖고는 네. 저 프로그램 하자는 데가 이른바 메이저 방송에서 많았죠. 그렇죠. 거기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네. 뭐 이 방송에서 오라 저 방송에서 네. 오라 뭐 많았어. 당시에 전현무였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근데 선배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돈은 얼마 못 줄 거예요. 아주 선을 딱 깔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뭐
돈 벌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불교인인데 네. 제가 시간을 좀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을 시작하게 역시 됐었는데 선배님께서 전화를 잘 예. 드렸네요. 그래서 여기서 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BTN을 만드신 태흥 스님 네. 지금은 참 입적하셨지만 그러시죠. 네. 태흥 스님의 아마 사제를 털어서 하셨던 걸로 듣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키워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셨었는데 애 많이 쓰셨죠. 네. 그 후에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방송계의 변화 등 여러 네. 관계로 BTN도 똑같이 어려웠지요. BTN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 다. 그런데 지금 그 석성호 스님이 네. 들어오시고 여기 저 구본일 예, 구본일 사장님. 사장님 네. 등이 이렇게 팀을 맞춰서 네. 중흥기라고 할까? 네. 저는 BTN 저기 힘들지 않은데 그걸 이겨내셨더라고요. 그래서 BTN을 문 안 닫고 견디는 게 대단하죠. 그리고 네. 중흥시키셨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네. 방송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네. 그저 화면 속에서 나오는 거 즐기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방송을 만드는 주체들은 네. 정말 힘든 세월이었다고 힘들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네. 아무래도 이제 첫 발을 갓 내디딘 신생 방송국이다 보니까 네. 또 출연진에 대한 예우나 예. 또 시설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죠. 네. 네. 어땠습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었죠? 네. 오늘 스튜디오만 봐도 꽤 넓고 큰데요. 네. 당신은 그 일반 건물을 그냥 이렇게 스튜디오로 만들었으니까 네. 여기서 조명이 비치면 뜨끈뜨끈 너무 뜨겁죠. 했었어요. 여름은 덥고 예. 에어컨도 참 그야말로 요즘 하는 말로 빵빵하게 틀지도 못하고 네. 겨울엔 정말 선선해서 추워. 춥고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다가 그 뭐 여러 가지 뭐 열악하고 또 이른바 유명인들도 좀 많이 모심 좋은데 네. 출연료를 네. 기존의 다른 맞춰 메이저 드릴 수 방송에 없으니. 비하면 네. 낮고 너무 근데 저도 낮고. 저도 네. 좀 큰 방송에 가서 하면은 돈 많이 버는데 여기 와서 그렇죠. 네. 봉사했죠. 그런데 예. 우리 거사님께서는 출연료도 정말 불교 TV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또 내놓으셨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거 예. 말씀을 하시니까 기회가 되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네. 사실 제가 여기서 제대로 출연료를 받았으면 돈 좀 벌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저런 프로를 꽤 해가지고 그런데 네. 그 출연료도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었어요. 네. 이것은 내가 받아갈 출연료가 아니다. 네. 시주도 하는데 보시도 하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을 그만둘 무렵에 네. 그때까지 받았던 모든 것을 쌓아놨다가 예.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 낼 돈을 제외하고 주식을 샀어요. BTN 주식. 희망 있는 주식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당시. 네. 그때 아마 우리나라 전자회사 주식을 샀으면 제가 노후 용돈 꽤 쓸 텐데 그러셨을 거예요. BTN 네. 그때 주식을 사라는 그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럼 근데 전 사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프로에 출연해서 네. 내가 궁하다면 그거라도 받아 써야 되겠지만 네. 다른 프로에서 나는 충분한 네.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고 예. 그 재주를 나에게 주셨으니 네. 내가 여기서 봉사하는 자세로 했던 프로그램 출연료까지 챙겨갈 네. 그런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글쎄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뭐 다른 생활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안 물론 되죠. 예우해드려야 되겠지만 네. 충분히 예우해드리지 못하는데도 출연에 응해주시는 유명 인사들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네, 됩니다. 정말 네.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거사님 같은 이제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날 BTN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영도 잘하시고 네. 뭐 어느새 이제 네. BTN 불교 TV도 뜻이 확고해서 그 분야 대체 불가능한 네. 그런 자원이 된다는 30. 네. 그러니까 이립의 나이가 되었다는 거죠. 네. 네, 불교 TV의 발전을 위한 우리 향적 거사님의 아낌없는 네,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은 뭐 그냥 방송은 방송으로의 소명 다 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일부라도
공감을 하신다면은 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포교 방송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함께 봐주시고 많이 시청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 주시는 것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진행자로 여기 나오지만은 가끔 네. 진행자로 갔다가도 진행 본능이 나와요. 근데 스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진명 스님은 언제부터 BTN과 인연이 되셨죠? 아, 제가 제가요? 기억을 확실히 못 하겠어요. 네, 초기에 제가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 BTN 불교 TV가 마포에 있을 때, 마포 사옥에. 마포에 있을 때, 강변에. 네, BBS하고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큰 스님께서 지명수자, 이제 BBS는 그때 그때 라디오 3년, 하실- 네, 라디오. 예. BBS 3년 차였거든요. 네. 이제 BBS는 그 정도 도와줬으니까 이제 BTN 와서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태흥 스님께서요? 네, 태영 스님께서. 네, 네. 그때 이제 마포 BBS 뒤에 보면은 석불사가 있어요. 예. 방송 끝내고 뭐 스태프들하고 회의하고 하다 보면은 점심 공양 시간이 돼요. 네. 그럼 이제 쪼르륵 올라가서 네. 점심을 거기서 얻어먹는데 꼭 큰 스님이 나오시면 석불사를 올라오세요. 네, 네. 같이 이제 점심을 하시다가 오늘 시간이 괜찮은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큰 스님 시간이 괜찮은데 어쩐 일로요? 그랬더니 나하고 저 남양주 어디를 좀 아니 광주 경기도 광주 어디를 좀 가시재요. 네. 어느 사찰을 가시는데 근데 쭉 차를 타고 가는데 큰 스님께서 네. 수자 이제 BBS 그만 도와주고 BTN을 좀 도와줘 이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른바 스카웃이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네. 뭐라고 말씀을 올렸냐면요. 네. 스님, 우리 도반들이 절대 스님은 저 TV 쪽 얼씬도 하지 말래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이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디오는 좀 되는데 비주얼이 안 된다네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그래서 응하셨어요? 아니요. 그 말씀에?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중이 말이야. 중노릇하기 딱 좋은 얼굴이면 되지. 이러시면서 그 하나도 문제 안 되니까 BTN을 와라. 그런데 못 갔지요. 못 갔는데 제가 이제 BTN하고 인연이 된 건 원래 TV 쪽은 제가 라디오를 오래 하다 보니까 TV 네. 쪽하고는 인연이 정말 제가 인연을 안 지으려고 네, 계속 네, 했었어요. 네. 이제 처음 불교 TV에 와서 TV 방송하면서 이 네. 라디오하고는 또 뭘까 TV는 또 다르잖아요. 우리 거사님이야 뭐 워낙에 방송을 많이 잘 달라요? 하시지만 어떻게 생각? 처음에는 카메라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라디오도 잠시 했거든요. 네. 라디오, 텔레비전하고는 뭐 거의 같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방송을 했어요. 아. 다만 카메라가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카메라를 조금 볼 줄 알아야 된 이런 네. 거 외에는 방송 내용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별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제가 근데 다행히도 그러셨어요? 네. TVN에서 네. 훈련을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아, 네. TVN에서는 그 출연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위에서 뒤에서 옆에서 막 비치는데 각 그 담당자들 카메라가 막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래갖고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많이 익숙해갖고 이 BTN을 오니까 네. 조금 쉬웠습니다, 사실. 훈련은 거기서 하고 네. 실력 발휘는 네. BTN에서 하시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뭐 영상 포교의 힘이라고 할까요? 예. 네, 이러한 부분을 제가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힘이 들어서 BBS 할 때도 제가 어떤 토굴에 계신 스님께 찾아뵈러 가서 스님, 네. 제가 방송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예. 진명수자가 법문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모이겠노?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이 아닌 일상에서 네. 어. 일상에서 네. 몇백 명 안 올 거 아니야? 이러시면서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그 얼마나 매력적이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진명스님이 오라 소리 안 해도 그 시간만 되면 딱 기다렸다가 찾아서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태영 스님이 처음 네. BTN 그 만드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해요.
이 방송은 텔레비전 부처님이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텔레비전 부처님을 우리가 모신 거다. 네. 그래서 텔레비전 부처님 생각해보니 그게 그렇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예. 앞에 놓고 전국의 신도들이 그 예. 시간이면은 물론 100이면 100 다 방송을 네. 보는 건 아니지만은 네. 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저녁 예불 시간에 그 틀어놓는 거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네. 아주 그 신심이 나요. 그렇죠. 참 좋아요. 네. 늘 들은 얘기인데도 참 좋고 네. 그걸 통해서 포교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서 네. 그냥 신도들을 이렇게 네. 오시라고 해가지고 법문을 하는 거야 한정적이죠. 한정적이죠. 많아요. 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러나 방송은 전국에 있는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네. 이걸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죠. 포교의 역할이 큰 거죠. 역할이 그렇습니다. 크죠. BTN이 현대 불교의 가장 포교를 잘한 네. 그런 매체가 아닐까 하는 그래서 생각이 텔레비전 듭니다. 부처님이라는 네. 말씀이 그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더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뭐 절에 안 가셔도 TV 법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부처님 계시죠. 스님들 나오셔서 강의 다 해주시죠. 네. 조성 예불 다 만들어서 집으로 제가 그래서 네. 집으로 배달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 배달해 드리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돌리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제가 오늘 MC가 아니니까 이제 네. 스님이 질문하십시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가끔은 네. 제가 어디 출연 게스트로 가서 제가 진행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우리 거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 많은 길었던 시간 또 이 BTN이 그동안의 성상의 시간을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이 겪으면서 어렵게 그러시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긴 시간이 훌쩍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우리 이계진 향적 거사님을 모시고 BTN 불교 TV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 동참해 주시면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향적거사님 모시고 신행 이야기가 또 빠질 수 없는데요. 우리 불자 이계진 아나운서가 있게 한 두 여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번째 여인은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입니다. 네. 어머님. 네. 어머니는 금강경은 물론이고 천수경 물론이고 반야심경도 못 외우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네. 합장밖에 할 줄 모르는 네. 분이셨죠. 그저 어머니는 관세음보살. 학교도 안 다니셨거니와 네. 그 당시 누가 불교 공부를 한 불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데도 그 신심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분보다 는 못지 않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야말로 네. 참된 불자의 모습을 네. 가진 분이었다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려서 제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어딘지도 모르고 무서운 지금 생각하면 금강역사 뭐 이 산 같아요. 사천왕? 일주문 들어섰을 일주문 때. 들어가면. 난 그게 무서워서 어머니 따라가기가 참 힘들었었어요. 막 무서워서 막 거사님, 저는 이러고 들어갔어요. 네. 어머니 뒤에서 이렇게 네. 붙들고 치맛자락 이렇게 가렸는데 가리고. 내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다니는 모습을 지금 기억하는 게 어려서는 그냥 따라간 느낌 기억밖에 없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는 그때 참 먹고 살기 사회가 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인데 네. 살림을 하시면서 네. 밥쌀을 씻을 때 항상 밥쌀을 덜어서 네. 거기에서 몇 숟갈을 떠놔요. 떨어서 그 모아놓고. 항아리를 따로 항아리. 만들어. 네. 그걸 모으면은 한철 모으면 한 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조금 네. 모으니까 예. 그때 쌀 귀할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뭐 살찐다고 안 먹잖아요. 네. 그 당시엔 그거 못 먹으면 죽는 세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이해할까 모르겠는데 그걸 식구들의 고픈 배의 일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덜어내서 한 자루를 만들면은 한 말쯤 되면은 그렇죠. 칠석대 또는 초파일 때, 초파일. 동지 때 네. 이럴 때 정월에. 거기 그걸 이고 걸어서 원주의 그 석경사라고 돌게이절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길 가시는 거예요. 네. 거기 가서 뭐 스님들 하는 거 보고 그저 그저 자식들을 위해. 그저 네. 두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네. 우리 애들 잘 되고 식구 잘 되고 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럼요. 네. 뭐 금강경이 어쩌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 분인데 네. 나는 우리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부처님이 만약 보셨으면은 우리 어머니에게 가피력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90을 넘긴 장수를 하셨었는데 평생 올바른 마음, 네. 부처님의 마음을 배우지도 않은 부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가셨다고 네. 생각해요. 어머니 첫째 여인, 네. 두 번째는 저희 집 보살. 보살님 신심이 또 대단하시죠. 신심이 네. 깊어요. 가끔은 내가 네. 그러죠. 이 다음에 극락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내가 발목이라도 붙잡게 좀 해줘. 뭐 이 농담을 가끔 네. 하죠. 뭐 극락 가려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요. 가끔 제가 네. 참 당신은 열심히 구려 하는 네. 말을 그런 식으로 해요. 네. 그리고 명상을 오랜 세월 했어요. 한 30년 그러시죠. 넘죠. 네. 최근에도 선방 가서 용맹정진하고 왔어요. 몸이 꾸준히. 그 건강이 뒷받침이 잘 안 되는데도 그걸 해야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명상해서 나를 보고 참회하고 네. 참나를 찾으려고 하고 네. 내 몸을 들여다보고 세상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네. 이러고 들어오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제가 뭐 열흘 보름 어떤 데는 20일도 네. 제가 집살림하고 설거지까지 하면서 보내는데 그게 난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나한테 뭘 집을 맡겨놓고 갔다 올 때도 네. 준비 다 해놓고 가요. 주부가 할 일을 다 하고. 네. 그래서 그냥 가 대충 해놓고 그냥 가라 그래도 다 해놓고 하는데 네. 해놓고 간 밑반찬 게 갖고 뭐 군대 갔다 왔는데 밥 못 합니까?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세탁기 스위치 못 눌립니까? 네. 군대 갔다 왔는데 청소 못 합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좋아서 네. 응원해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참 그 부처님 전에 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는 우리 보살의 모습이 전 네. 이쁘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래서 두 여인의 힘이 큽니다. 네. 어머니의 그 신심과 그 정성으로 네. 오늘날에 우리 이계진 향적거사님이 계신 거 아닌가. 네, 그게 그런 뭐 생각이 들고요. 가피력으로 네. 자손이 조금 힘을 네. 얻었다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느낍니다. 맞습니다. 어머님의 정성이었고 어머님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일러주셨을 테고 네. 그렇게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저도 손가락질 안 받고 살았고 네. 그렇죠. 최선의 노력을 다 네. 했고 그렇게 그리고 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거사님의 그 정말 든든한 도반이잖아요. 아내가 네, 그렇습니다. 예, 삼매어불자님의 인연으로 예. 법정 스님 유발상자도 되셨죠. 예. 야, 그 인연의 시작이 그 진짜 감사하죠. 우리 삼매어불자님이 손잡고 가셨어요. 예. 그게 법정 스님을 만난 것은 제 신행 생활에 또는 일생에 네, 큰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송광사 여름 수련회 때 네, 우리 집사람이 애들 둘을 데리고 거기를 갔었어요. 네, 아주 세댁적이죠. 그렇죠. 애들 이제 초등학교 입학 하나 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럴 때일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수련회를 갔다가 법정 스님을 네. 뵙게 됐고 예, 저는 그때 한참 바쁠 때니까 네. 전 못 가고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법정 스님께 언제 인사를 한번 갑시다. 네. 그래서 저 법련사에 가서 인사를 네. 처음 서울 드렸- 법련사죠. 경복궁 앞에. 예. 거기 가서 처음 음. 스님을 뵙고 책에서만 뵙던 스님을 뵙게 됐어요. 그러셨죠. 그 인연으로 네. 스님이 저희 내외를 좋게 보셨나 봐요. 아, 이 사람들을 이게 계를 내려야 되겠다 해서 네. 저 송광사 불이람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네. 우린 또 스님이 부르니까 또 그걸 갔죠. 네, 가셔야죠. 뭔지도 모르고 가서 스님이 수계식을 저희 두 사람만을 두 사람을 위한 위해서. 두 와. 사람만을 위한 수계식을 따로 그 네. 불이람 조그만 그 방에서 해 그렇죠. 주셨어요. 네.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입적하실 때까지 모셨고 그렇죠. 입적하신 이후 네. 지금까지도 네. 스님의 가르침을 놓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버킷리스트로 스님의 정신을 전하는 이 모임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서 네. 무소유 읽기 모임을 하고 계시다고요? 있습니다, 지금. 네. 스님 돌아가신 바로 뒤에는 스님에 대한 이 사회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갈까가 궁금했어요. 그렇죠. 스님이 생전과 입적 후에 어떻게 달라질까. 네. 근데 역시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만큼이 아닌 입적하신 후에 세월이 흐르니까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 관심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난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무소유 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막 책을 구하려고 애를 쓰던 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네. 베스트셀러였던 그거를 사다 놓고 보지도 않는다. 네. 아, 이건 아니다. 네. 그래서 스님 입적 후에 우리가 그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 사회에 네. 무소유를 읽고 실천하고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무소유 읽기 모임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끌고 있어요. 몇 분이나 지금 8년쯤 참여하시죠? 됐는데 지금 8년. 네. 한 35명 회원인데 네. 평균 한 20명 모입니다. 아. 매월 네. 셋째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네. 합니다. 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고 오는 거예요. 네. 저기 청주서도 오고 네. 세종서도 오고 와우. 원주서도 오고 네. 저기 뭐 하남서도 오고 서울서도 오고 춘천서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스승님과 네. 이제 우리 거사님도 네. 그 스승님을 닮았어요. 보니까 그간에 내신 수필이 10여 권 정도 되시죠? 네. 네. 소설도 한 권 있더라고요. 지난해 5월에도 해바라기 피는 마을이라는 네. 수필집을 또 내셨고요. 네. 네. 제가 문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러시죠. 글 쓰는 걸 어렵게 생각 안 하고 네. 또 방송에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글을 써달라면 우쭐대면서 글을 썼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회에 그것이 좀 이른바 팔렸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아무개 글 뭐 잘 쓴다 그런 소리에 여기저기 청탁이 오니까 조금 주제 넘게 글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한 10여 권 썼는데 나는 항상 글을 쓸 때마다 법정 스님의 글을 생각하면서 네. 나를 속인 글을 쓰면 안 된다는 네. 생각 그건 갖고 있어요. 네. 남들이 볼 땐 싱거워 보일지 몰라도 그런 생각으로 쓰는데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수필집은 법정 스님이 쓰라고 명하신 아. 글을 연재했던 걸가 모아서. 책을 모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뭐 읽고 퍽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고맙죠. 그런데 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썼고 네. 거짓말 하지 않고 쓴 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네. 방송하시랴, 농사 지으시랴, 뭐 짬짬이 또 불교 공부도 하시고 나를 챙기는 그 수행도 하고 계신데요. 책 쓰실 시간이 과연 있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결과물이 나오니까 참 대단한 우리 거사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법정 스님 영향도 참 컸고 제가 문학을 네. 전공했고 물론 네. 법정 스님 뵙기 전부터 글을 쓰긴 썼지만은 예.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이런 영향력 있는 글을 써서 세상에 남기면 좋겠다. 네. 근데 법정 스님은 참 그렇게 훌륭하고 높은 분인데 참 겸손하시거든요. 그러시죠. 그 글을 네. 읽어보면은 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뭘 못해줘서 괴로워하시고 그런 게 있고 그러셨죠. 법정 스님이 최고의 스님이라고 하는
이 국민들 불자뿐만 아니라 비불자들도 네. 훌륭한 어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스님이 존경하는 스님 얘기가 무소유에 나오잖아요. 네. 수연 스님이라고. 네. 아, 법정 스님은 그러니까 난 이 얘기하면서 가끔 그래요. 불교계에서 내가 법정 스님 얘기를 많이 하면은 네. 죄송하지만 어떤 스님들은 뭐 네. 법정 스님만 스님인가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 걸 제가 압니다. 네. 그러나 다른 스님을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 스님이야말로 훌륭한 스님입니다. 네. 근데 그 높으신 법정 스님께서 당신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스님 수연 스님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한 편은 그 어떤 경전보다도 훌륭한 포교입니다. 네. 난 수연 스님 얘기를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몰라요. 네. 오디오북 만들어 놓고 오디오도 듣고 다니고요. 걸으러 다닐 때 수연 스님 이야기 들으면 네. 감동입니다. 그러시죠. 수연 스님은 정말 자비의 보살로 화신이에요. 진짜. 네. 법정 스님이 존경하는 스님, 잊을 수 없는 스님이거든. 네. 남을 칭찬하고 네. 다른 스님을 대단하다고. 난 뵌 적도 없는 네. 선방일기인가 지어 스님. 네, 지어 스님. 사벽의 대화 쓰시고 하신. 네. 난 지어 스님 같은 분을 한 번 못 본 것이 한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스님일까. 아, 네. 난 그 지어 스님의 그 치열한 구도의 길 가시는 모습을 네. 읽다가는 눈물이 다 나왔다니까요. 네. 책 한 권, 수필 한 편, 네. 또는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은연중에 전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렇죠. 느낍니다. 네. 그래서 법정 스님한테 영향 많이 받았죠. 그러시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님의 네. 삶으로 보면 참 모범적인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우리 저요? 거사님께서. 헤매고 있는데 네. 덜 헤매려고 하고 있죠. 늘 스승님의 그 말씀을 잘 실천하려고 애쓰시고 예. 또 그것을 생활 속에 녹여내시고 또 그것이 내 공부가 돼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의 우리 향적 거사님으로 이렇게 존재하신데요. 불법의 삶을 앞으로 이제 그 소망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신문이나 잡지나 또는 방송에서 네. 인터뷰를 왔다가 네, 꼭 마무리를. 노후 계획을 물어봐요. 그러면 야 여봐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 내가 꼭 이런 책을 하나 더 쓰고 싶습니다라든지 내가 죽기 전에 토크쇼 하나 하고 싶어라든지 네. 내가 죽기 전에 영화 출연 한번 하고 싶어라든지 영어를 내가 좀 더 배워서 네. 회화를 잘하고 싶어. 난 내 나이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부질없어. 네. 그래서 저 이제 그 물어본 기자나 네. PD나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젊으니까 부질없어. 대신 이렇게 말하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렇죠. 두려움 없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내가 존경하는 스님의 영정 앞에서 자주 그러지 스님을 쳐다보면서 네. 스님처럼 살다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와. 네. 자주 그럽니다. 네. 스님처럼 살다 갈 수 있게 네. 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거사님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여행 예. 정말 아름답게 잘 예. 잘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러다가 치매나 걸리거나 또는 뭐 그래서 그거는 내가 예. 작정했던 게 전혀 실천이 안 될까봐 그게 두려워요. 네. 누가 저기 맞습니다. 요전에 최인호 선생하고 법정 스님의 대담한 책인가 대화라는 책을 보니까 요는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은 두려움 없이 죽기 위해서다 그렇게 썼던 말을 네. 대화한 게 나와요. 네. 두려움 없는 생의 마감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다. 네. 아, 그거 참 좋은 말이다. 네.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네. 정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이 네. 아닌가. 거사님 뭐 저는 꼭 그 바람대로 그러지 되시리라 못할까 믿습니다. 봐 두렵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끝으로 BTN 불교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불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거나 혹은 이제 불자로서 삶을 이래 살아보니 네. 자 불자로서 이것만은 꼭 좀 실천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당부의 말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30주년에 네. 즈음해서 첫 순서에 제가 나왔는데 네. 정말 고맙고 영광스러운 마음이 네.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여길 왔다는 건 선택된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BTN이 출발할 때 그 힘들었던 모습 또 그리고 희망찬 모습도 함께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고 오늘날을 생각하면은 BTN이 사실은 좀 더 발전됐어야 되는데 네. 사실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한 말씀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절에 가면은 항상 시주를 하고 옵니다. 네. 그렇죠. 네. 시주를 하는 마음은 뭡니까? 내가 대신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함으로 스님 이걸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시주를 그렇죠.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절에서 모아서 스님이 이걸 또 불쌍한 사람들 네. 또는 뭐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런 데 쓰고 회양을 저기서 또 회양하고 해야죠. 다 그러하죠. 네. BTN도 텔레비전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법당. 예. 네. TV 법당. 시작할 때의 그 힘들었던 모습, 어설픈 모습 또는 희망이 있었던 BTN이 이제 30살 청년이 됐으니까 청년의 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네. 작은 보시의 마음으로 BTN을 좀 도와주시면은 직접 안 가고 교통비 네. 빼고 점심값 다 빼고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네. 보시가 됩니다. 와. 그렇게 해서 BTN을 좀 아껴주세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0주년에 나와서 부탁도 안 들은 얘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신행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가 30주년을 맞아서 이제 청년으로서 더 네. 폭넓게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당부의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오늘 지대방 BTN 불교TV 개국 3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이계진 아나운서와의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BTN 불교TV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향적 거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부처님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앉을 때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앉게 하고 걸을 때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걷게 합니다. 삶이 부처님 되는 2025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시고 후원해 주신 불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 찾아뵐 때까지 잘 건강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